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기 이제 오늘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변, 방광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변 같은 경우에 불편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증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소변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실금. 요실금 있죠. 예, 요실금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못 보시면서 자주 보는 증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방광염이라고도 하고, 예, 제가 방광염이라고 쓸게요. 이제 오줌 소태라고도 얘기들 하시잖아요. 또 소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그 뿌옇게 이제 뭐 탁한 게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변 분리, 소변 불통 뭐 이렇게 하는데 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증상 있죠. 예, 혈뇨도 있어요. 혈뇨. 예. 그러면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많겠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그 얼굴을 보면 그분의 방광 기능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예, 우리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코가 있잖아요. 이제 코를 보면 이렇게 비공이 드러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방광이 누설하기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직하고 이제 잘 몸속에 저장하는 그런 힘이 약하다. 그래서 콧구멍을 보면 이제 방광 기능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방광 기능. 예. 그리고 또 이제 방광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위치하죠? 아랫배에 있죠. 아랫배. 예, 그래서 아랫배가 찬 분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날씨가 춥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랫배를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요새 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속이 따뜻해져야 이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방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방광에서 양기를 잘 돌려줘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기가 잘 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변을 볼 때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변을 볼 때 시원하게 못 보고 이제 자꾸 이렇게 자주 보러 다니시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걸 소변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오줌 소태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소변을 보면서 그냥 통증은 없으면서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소변을 보다가도 이렇게 뻑뻑하게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방광염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냥 자주 보고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까? 이제 짐작되시는 게 있으세요? 그렇죠. 피곤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기운이 딸린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제 소변을 잘 못 봐요. 또 음혈이 부족한 경우에도 소변을 시원하게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많이요. 적당하게.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든지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용이 제일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소변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면요. 소변으로는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진액이 같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방광은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저장하는 곳이고 소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적당히 차면 내보내는 곳이 이제 방광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너무 지나치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요. 예, 그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뭐 갈증이 난다든지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진다든지 그게 더 심해지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나 중풍이 올 수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그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계시는 환자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중풍이 오는 경우는 30%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소변의 문제로 인해서 중풍이 오신 분은 70%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연구 결과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소변을 보고 중풍이 오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꾸 이제 밑으로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면 이 머리 쪽으로 맑은 기운을 올려주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자꾸 위축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로 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체질의 분들은 중풍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병은 다 누구나 똑같은 증상이 오지 않아요. 자기 체질에 따라서 병이 오는 길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도 적당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방광염 증상은 오줌 소태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급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만성으로 급성, 만성 이렇게 하죠. 그럼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급박해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럼 큰일 나죠. 소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는 막 아랫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고, 그죠? 숨이 차고, 예,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이제 이런 급한 증상이 오니까 치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열이 이 하초 쪽에, 아랫배 쪽에 많이 몰려 있을 때에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이제 갈증은 안 나는데 열이 이 상초 쪽으로 몰릴 때는 이제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이제 소변을 못 보고 이런 증상이 오죠. 또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찔끔 보고 늘 잔뇨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도 또 시원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30분에 한 번씩 소변 보는 분도 예 계시거든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예, 전에 이제 그 5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갑자기 소변 불통이 온 거예요. 소변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방광이 이제 자꾸 이렇게 차오르면서 막 숨도 차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방광이 그분 표현이 방광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더니 이게 어떻게 해요? 소변 보게 할 때. 그렇죠. 소변줄 이렇게 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변줄 끼고 그다음에 방광이 이제 이렇게 수축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수축시키는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소변줄 낀데 자꾸 또 염증 생기죠. 예, 그러면 또 그 소염제 드셔야 되고 아주 이것저것 불편한 게 너무 많고 소변 차고 계시니까 냄새 날까 봐 신경 쓰이고 뭐 어디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참다 오셨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분은 화가 너무 많이 쌓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직접 빼주는 약을 해드린 게 아니고요. 체력 딸리고 화가 쌓였으니까 그쪽을 보고 치료를 해드렸죠. 소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고는 이제 그 소변줄을 빼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약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소변을 좀 이제 보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이제 빼셨어요. 처음 이 증상이 심해질 때는 소변이 차는 줄도 몰랐어요. 이분이 방광에. 그런데 이제 한약을 드시면서 방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부었던 것들이라든지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차고 이런 것도 이제 좋아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소변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소변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변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소변을 보셔야 우리 몸에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편안하게 도는 거예요. 특히 콩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폐 기능 요런 데가 이제 안 좋을 때 이런 소변 불편 증상이 생겨요. 여성들은 그 이제 신체 구조상 이런 소변 쪽에 문제가 오기 쉬워요. 요도가 짧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 참지도 못하거나 이제 소변이 새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방광염 증상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고요. 특히 잘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민하고 아랫배 차고 이제 방광 기능 약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제 신경성 방광염 잘 오시죠. 괜찮다가도 이제 힘들면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꾸 재발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이제 방광염 오줌 소태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요실금 때문에 이제
또 고생들 많이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요실금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이에요? 예, 내가 소변 보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뭐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또 웃을 때 배에 이제 힘이 가해지면 새는 거잖아요. 이 증상은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여성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요실금을 앓으셨고, 또 노인들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요실금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왜 여성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요실금이 잘 오느냐? 여자분들 거의 이제 출산하잖아요. 출산을 많이 하시면서 방광에 이제 괄약근이 약해졌거나, 예,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이렇게 이제 기운이 많이 딸리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와요. 또 특히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궁 앞에 방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가 커지면 방광을 자꾸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찔끔찔끔 새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한테 이제 많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단적으로 이 요실금이 오는 원인이 뭐냐? 방광 괄약근이 약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꽉 조여주지 못하니까 새는 거죠.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이렇게 꿰매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꿰매는 거는 힘이 생기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한약적으로는 자꾸 이제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힘을 길러주는 이런 약을 쓰면 소변을 좋게 하지 않더라도 요실금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저기 이제 한자로 임증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무슨 증상이냐 하면요, 소변을 보면서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볼 때 뻐근하게 아프고, 또는 이제 심하면은 피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요로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오느냐? 또 이제 이게 심하면은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생기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인데, 이 증상, 임증이 오는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이제 좀 탁하게 기름진 걸 많이 먹었거나 자극 있는 걸 많이 드시거나, 또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또 이제 피곤하게 이제 많이 활동을 지나치게 하시거나, 그러면 몸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시원하게 못 보는 이런 증상이 생기죠. 요 밑에 이제 혈뇨도 써놨는데,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증상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증상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변을 보면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뻐근하게 아프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아프지는 않은데 피가 나오는 경우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는 소변 볼 때 피가 나오는 건데, 저 증상을 보고 우리가 처방을 똑같이 쓸까요? 아니죠.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어떻게 다르냐? 소변 볼 때 이렇게 뻐근하게 아픈 거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광 자체에. 그렇지만 소변 볼 때 아프지는 않으면서 피가 나오는 거는 심장에 화가 쌓인 거예요. 예, 마음을 많이 써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서 피는 혈관 속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에요. 피는. 그런데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 혈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나면 이게 제일 1차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가 자꾸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피는 밖으로 새 나오면 안 되는 증상이고, 대개는 피가 새 나오는 증상의 원인은 화예요, 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 피가 새 나오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토할 때도 그렇고, 입으로 토할 때, 코 피가 날 때, 또는 이제 소변을 볼 때, 대변을 볼 때, 이렇게 피가 새 나오는 거는 다 원인이 화가 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때도 피가 새 나오는 거는 그 화 때문에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에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기신 분이에요. 눈이 동그랗고 콧날도 오똑하고 피부도 뽀얗고 아주 이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딱 보면 아, 이분은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예쁜 건 화예요. 예.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 화사하다, 화려하다 그러잖아요. 화의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고 민감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제 소변으로 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 다 하셨죠. 그러고 이제 검사해도 다 정상이고 그 대개 이제 양방 쪽에서는 저쪽 병원에서는 소변에 피가 나오면 생식기의 암인가 이렇게도 보거든요. 근데 암 검사를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항암제를 주는 거예요. 암은 아니라고 검사 결과 나왔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항암제가 어떤 약인지 아시나요? 어떤 약이에요, 항암제가?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약이에요? 아니잖아요. 항암제는 세포를 죽이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약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몇 달 드시고 나니까 소화기 너무 나빠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딱 진찰을 하면서 아, 이분은 화 때문에 온 거구나. 그럼 우선 모습을 딱 보면 아까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하시는 일도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혈을 하고 화를 흩어주는 그런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소변에 피 나온 것도 없어지시면서 소화기도 편해지시면서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변을 치료할 때에도 무조건 방광만 보고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이제 근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돼요. 또 증상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변에 탁한 기운이 소변이 뿌옇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기름이 끼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제 이걸 백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은 여러분들 그 이제 습열이 많이 쌓였을 때 소변이 이렇게 탁하거든요. 습열이란 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그거는 쉽게 장마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장마철 어때요? 기후가 예, 습기도 많고 날씨가 덥고 짜증나죠. 예, 그러면 후덥지근한 기운이 있으면서 습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상황이 저런 이제 장마철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변으로 맑은 기운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뿌옇게 되고 그러면 흔히 당뇨나 또는 이제 단백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소변이 맑지가 않아요. 예, 당뇨나 단백뇨 있는 분들 그러면 이 당뇨나 단백뇨가 좋을까요? 당이 빠져나가거나 단백이 빠져나가거나 이건 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 밖으로 새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뿌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몸 상태가 그런 장마철처럼 후덥지근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 이런 영양분을 간직을 못하고 이렇게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도 이런 영양분들을 간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릴 때 이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완치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궁금하시죠? 네.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러 어디 가셨을 때 그러면 저는 대답 안 해요. 안 하거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은 아무리 약을 써서 완치를 해드렸어도 그분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병이 또 오거든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완치라는 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소변의 증상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음식을 너무 탁하게 드시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탁하다는 얘기는 너무 기름지거나 또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또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속에 들어오면 습열을 많이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것도 조심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육류를 드시더라도 너무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셔서 우리 몸속을 이제 맑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탁한 기운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담백하고 청정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는 영양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 드셔서 병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선생님 제일 먼저 드셨네요. 예. 저는 그 술을 잘 안 먹는 편인데요. 네.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이럴 때는 그러세요. 가끔 한잔 하거든요. 네. 술을 먹고 나면은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네. 그런 이제 자고 나면 머리가 뻔하니 예.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이제 예. 약주를 예, 하시는 예, 거예요? 한잔하고. 어느 정도 드세요? 뭐 소주 한 반 병 정도 먹죠. 그러세요. 예, 보통은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드시고 잠이 안 올 때. 잠 안 오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예. 하고요. 예. 술 드시면 아침에 머리가 뻐근하시고요. 예. 화장실 자주 가고. 화장실 자주 가시고요. 선생님도 굉장히 민감하세요. 예, 왼손 보시고요. 네. 평상시에는 소변이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예.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랫배가 많이 찬 편이시고, 예,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다 같이 잘 들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긴장도 잘 하시지만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으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적으로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해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죠? 지금요 60대 후반. 그러세요. 네. 이제 남자분들은 64세가 넘으면 이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시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녀가 달라요. 이제 여자는 14세에서 49세까지를 여자로 봐요. 요때가 생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경 이제 뭐 남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남자분들은 16세에서 64세까지를 봐요. 예, 여기 남자가 더 길죠. 불공평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전에는 이제 소아로 보죠. 소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때 요때는 소예요. 소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요거 잠깐만 지우도록 할게요. 요 이전에는 이제 소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요때는 남녀가 되는 기간이고, 요 이후에는 이제 노가 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연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의 기능을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60대 후반이시라 그랬어요. 이제 노인이신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예요, 이때가.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몸을 잘 관리하시고 이러면 건강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이 이후가 되면 노화가 시작이 급격하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이제 허로증이 오기 쉬운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예민하시기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잠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신경 쓰실 일 있거나 생각하실 일 있으면 이제 숙면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잠이 많은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숙면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실 건데 조금 더 뭐 신경 쓰시면 잠이 안 오실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술 같은 거를 이제 드시면서 밤에 잠을 주무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녁은 적게 드셔야 되지만 저녁에 이런 이제 술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것도 우리 몸에서 잘 삭혀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은 술을 많이 드시면 간 기능이 안 좋아지실 수 있는 분인데 많이는 안 드시니까 다행이시고, 어쨌든 밤에 이렇게 드시는 거는 내 몸에서 소화 흡수를 잘 못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막지가 않고 뻐근하게 아프시고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이제 허로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그 기운을 거의 다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잠이 안 오실 때 이제 요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치료로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또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운동을 해서 피곤하게 하면 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밤에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요 오히려 머리가 말똥말똥해져요. 숙면 못 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도 낮에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저녁 늦은 시간에는 자꾸 정신을 더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낮에 이렇게 운동 좀 가볍게 하시고 또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나 간에 무리가 안 가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대답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시는 분요. 네, 저는요 50대 네. 후반인데요. 네네. 제가 땀이 좀 안 나거든요. 네, 땀이 안 나서 네. 저기 막 그 죽기 살기로 해갖고 운동해서 땀을 흘리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되는지. 아,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네. 오른손 주시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이렇게 죽기 근데 살기로 제가 하세요? 운동을 잘 못해요. 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 내 땀이 안 나가지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는 게. 네, 근데 땀이 안 나도 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달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왼손 보시고요. 그래서 요새도 운동을 하세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운동신경이 좀 안 발달하셨어요. 아니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운동을 해서 땀을 빼라고 하니까. 예, 누가요? 아니 어느 분이. 근데 예, 제가 그- 운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요. 이렇게 생긴 분은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살림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바깥 나는 거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자 같은 여자예요, 이분이. 여자도요, 여자 같은 여자, 남자 같은 여자 있어요. 계속 그게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병이 없어요. 여자 같은 여자는 그냥 집안에 계셔도 병이 안 생겨요. 남자 같은 여자는 집에만 있으면 여기 화가 써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중에 남자 같은 여자분인데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시장이나 백화점 돌고 오시라고 그래요. 바깥 바람을 쏘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화가 안 쌓이는데, 예,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땀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땀을 안 흘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땀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생기죠. 예, 왜 그러냐? 땀이라는 거는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름에 더울 때 땀이 나면 체온이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나는 게 땀이에요. 그러고 이제 남자분들은 땀을 조금 흘리면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 피가 새 나오는 걸로 봐요. 예. 근데 여자는 제가 이제 예를 암탉을 들어볼게요. 암탉하고 수탉이 있어요. 수탉이 이렇게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화하나요? 안 해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요. 부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맞습니다. 수탉은요 몸이 차요. 그리고 암탉은 몸이 따뜻해요. 근데 땀을 자꾸 흘리면 체온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땀 자꾸 내면 임신도 안 돼요. 몸이 차지니까. 그래서 여자는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낼 때 엄마들이 아랫배 차고 손발 차면 어떻게 해요? 딸들. 그렇죠. 뭐 옛날에는 익모초도 먹이고 뭐 또 한약 먹여서 손발 따뜻하게 해서 그래야 임신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땀을 빼면요 체온이 자꾸 낮아지고 피가 새 나가는 거예요. 아니 노폐물을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땀을 흘리면 안 되죠. 겨울철에는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모공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 기운이 싹 들어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제 찜질방이나 이런 사우나 또 뭐 저기 뭐죠 숯가마 이런 데 가셔서 땀 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죠. 그게 건강해지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모공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밖에가 시원하니까 그래서 시원한 거지 몸이 건강해져서 개운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찬 기운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땀 자꾸 빼면요 여자분들이 어지럼증 생겨요. 예, 옛날에 한때 그 이제 반신욕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거 하다 쓰러져서 오신 분이 계세요. 땀 쭉쭉 빼고 자기는 아주 건강해졌다고 그랬는데 쓰러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남자나 여자나 사는 방식이 달라요. 나이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꾸 따뜻하게 하고 땀도 흘리지 말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땀이 나기 직전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땀나기. 그게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막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발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운동 싫어하는 분이 억지로 해봐요. 다치기나 하죠. 허리 삐끗하고 다리 다치고. 그런데 이제 잘하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뭐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항상 중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쳐도 병이고 모자라도 병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해요. 예,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활하실 때는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대답이 잘 되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 하체 힘이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쉬워요. 운동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욕심내서 운동하면 발목이 삐거나 허리가 삐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살살 맨손 체조하시고 이게 제일 좋죠. 예, 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예, 또 어느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이크 대시고. 예, 전 어깨가 아프고요. 네, 어깨 아프시고. 예, 다리도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아프세요. 예. 어깨는 이쪽이 아프시고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아프시고 다리는 왼쪽이 아프시고요. 이게 이제 아프신데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뭐 쑤시거나 그렇게 심해진 않고 네.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은근하게 다리- 예, 아프세요. 아파요. 예,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허리도 아프고요. 예. 예. 지금 이제 허리 다리 중에서 허리를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허리가 아파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참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하시고. 근데 이분이 화성을 띈 분에 속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이제 화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분은 늘 긴장을 하시면서 이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많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가 잘 굳는 분이에요. 근데 특히 오른쪽으로 아프시다고 했어요. 이거 스트레스죠. 예, 이제 특히 이 왼쪽으로 아프신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이쪽으로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으신다. 이분은요, 잘 잡숫다가도 신경 쓸 일 있으면 소화 안 되고 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허리 다리 쪽으로 불편하신데 네. 특히 이 왼쪽으로 불편하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오장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드냐면 누가 힘들까요? 간이 힘들죠, 간. 그래서 이제 간 기능 쪽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간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리가 왼쪽이 아픈지 오른쪽이 아픈지에 따라서도 한약에서는 원인을 다르게 봐요. 얼마나 정교하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그리고 잠도 안 오고 못 그렇죠. 자요. 예.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예민하시다 그랬는데 생각할 일이 있잖아요. 밤 꼴딱 새워요. 그리고 하룻밤에도 뭐 기와집 졌다가 허물었다 이제 그러실 수 좀 있는 분이에요. 예민해서. 그렇죠. 그리고 숙면도 못 하시고 이제 생각이 뭐가 하나가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다 화해 성향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거는 제가 그냥 둘게요. 한번 보시고 이 화라는 게 참 묘해서요.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죠. 불꽃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촛불 보면. 그래서 일로 잘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지가 않고 잠을 숙면을 당연히 못 하시고 네. 긴장하면은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깨 목이 같이 굳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쪽으로 불편하실 수 있고 특히 허리 조심하셔야 네, 돼요. 허리, 예. 예, 그래서 생활하실 때 이제 뭐 스트레스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시겠지만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시고 또 이제 생각도 한 번에 그거를 다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힘들면 뒀다 하고 이런 연습도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는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침 치료를 하시던 또 이제 필요하면 약을 드시던 이렇게 해서 치료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신 분요. 네. 예, 선생님 저는 약 이렇게 가끔 비위가 상하고요. 네. 요즘에 왼팔이 절절절절 이렇게 아, 쉽게 왼팔. 말해서 그렇게 저려요. 네, 네. 이 팔 전체가요.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 요쪽으로. 네. 팔 끝까지 여기 발끝까지 여기 손끝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예, 예. 힘 빼세요. 예. 네. 어깨가 많이 굳어 있어요, 이분도. 그래요? 예. 이쪽 보시고요. 항상 이제 좀 소화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소화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 예, 그러시고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잡숫기는 잡수셔요. 입에선 당겨요. 네, 잘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과식 폭식을 하기가 쉬우신데 이제 과식이라 그래서 남보다 많이 먹고 이렇진 않아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한 숟갈 더 자꾸 땡기거나 이러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네. 밥 숟갈 놓기가 좀 힘드시거나 네. 이럴 수는 있으신데 우리가 조금을 먹어도 그걸 다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이분은 이제 조금 그렇지 않고 또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분들이 나중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 오기 쉬운 분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르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분이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 팔이 이쪽으로 절절거린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팔다리는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비장 기능. 그래서 이제 비장이 튼튼하면 팔다리도 힘이 있고 잘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느 날 팔의 힘이 쫙 빠지면서 힘을 못 쓰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소화기 안 좋으실 때. 예, 그래서 이 팔이 그냥 뭐 물건을 만지고 잡고 이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잘 움직여줘야 위도 잘 돌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기본 300보 정도를 걸어주시는 것이 위를 편안하게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양반들을 어떻게 걸었어요? 그게 다 이제 그분들이 알고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 우리 조상들은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위를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두루눕거나 잠을 자거나 이게 제일 나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소화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신 분은 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한 숟갈씩 덜 잡수시는 연습을 하고요. 또 이제 급히 잡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이 편안해져야 이 팔도 편안해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이 아프더라도 팔을 직접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 기능을 좋게 했을 때 팔다리가 편해지는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긴장을 엄청나게 잘하세요. 네, 네.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상처 잘 받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으시고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뭐든지 아주 이렇게 딱 틀에 맞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네, 네, 네.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누가 스트레스를 줘서라고도 볼 수 네.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네. 본인 스스로를 이제 들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아침 식사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침은 이게 뭐 흔히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뭐 거지처럼 이게 이제 조반석죽 하시는 건데 예 입에서 자꾸
당기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한 숟갈씩 더 드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저녁은 그냥 이렇게 뭐 진짜 간에 기별만 살짝 갈 정도로 이렇게 잡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를 하실 때에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건강 상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운동 아까 말씀드렸고 땀 흘리시는 거, 그다음에 식사도 대개 이제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식사를 저녁 위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도 7시에서 9시 사이 드시는 게 좋죠. 이게 진시예요. 7시에서 9시 사이. 이게 진시예요. 진지를 잡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식사를 하셔야 위가 활동을 제일 활발히 하는 시간이에요. 요때가.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300보 걸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눕거나 쉬시고, 저녁은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위가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 과식을 하시면 몸에 그득하게 쌓이니까 살이 찌거나 위가 나빠지거나 이제 이런 몸에 해로운 증상들이 생기기 쉽고 숙면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저녁에 많이 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는 방식이 그 생활의 법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계절에 맞춰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는 사시에 어떻게 맞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봄에는 좀 일찍 일어나고 좀 늦게 자도 되고, 여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뭐냐? 낮을 길게 사시란 얘기예요. 밤은 짧아지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을부터는 이제 약간 그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밤이 제일 긴 계절이에요.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봄에 병이 없어요. 겨울을 잘 지내야 봄철에 이제 병이 안 생기고 건강하게. 그러면 겨울철에는 그 우리 만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이렇게 동면을 하고, 또는 나무도 나뭇잎 다 떨어뜨리고 뿌리 속에다가 영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워요. 그러니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속에서는 싹이 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도 자연에 맞춰서 사는 게 건강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좀 거칠게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옛날 식사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기름지게 하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야채도 나물도 거의 데쳐서 무쳐요. 그 야채도 날 걸로 요새 뭐 신선한 게 좋다 그래서 날야채 막 샐러드 해서 먹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야채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데쳐서 무치라 그러면 비타민 C 다 빠져나가네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과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야채에 독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생활을 우리 조상들이 사셨던 것처럼 사시면 참 좋은데요. 그게 사실은 또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